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해서 용산시도 용산 대통령실도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말이죠. 내일 만찬을 배설하기로 대통령실에서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지금 이원석과 그리고 중앙지검장 이창수 간의 갈등이 아주 악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이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지검장으로부터 상석의 대면보고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강하게 질책했다. 여기까지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조사를 지시했어요. 이 조사에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반발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은요. 이창수 지검장이 무슨 소리야? 조사에 응할 수 없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에 응할 수 없다. 나만 조사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상당한 파장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장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요 내용이 중앙일보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자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요. 검찰이 말이죠. 1심에서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죄 명예를 훼손했다. 요 이유로 인해서 5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말이죠. 지금 이제 1심과 마찬가지로 50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지금 구형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1심에서는 말이죠. 그 당시 이제 박병건 판사가 검찰이 500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굉장한 논란이 많이 야기했는데 요번에는 2심 판결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한번 지켜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먼저 윤 대통령이 한동훈 지금 대표, 신임 대표만 초대한 게 아니라 그리고 당선자만 초대한 게 아니고요. 출마자 전원을 초대했어요. 이걸 보면 윤 대통령은 내가 이 당원 1호야. 우리는 한 대를 탔어. 하나로 가야 돼. 여기에 그 대통령의 오늘 이제 그 취사가 방점이 찍혀 있는데 확실하게 한 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그리고 당원들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위 관계자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신임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그리고 전당대회에 참여했던 낙선 후보들이 모두 함께 대통령실의 파인글라스에서 내일 만찬한다.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도 함께하는 당정 화합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 한동훈 대표도 지금 맨 먼저 전화를 걸었고 열심히 잘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정의 화합에서 좋은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 대통령이 고생했고 잘 해달라. 이런 당부의 전화가 있었다는 내용도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인터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과 이제 좀 당연히 화해 없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접집권당이고 뭔가 각을 세울 상황도 아니다. 집권당은 당정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굉장히 강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당정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시너지를 내는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하면서 이견이 있을 때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답을 얻어내는 생산적 관계로 나가겠다. 그리고 저희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당전 관계를 보여주겠고 지켜봐달라.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말이죠.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갈 당 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되는 건데 대통령이다 1호 당으로서 국민이 힘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하겠다. 그리고 오늘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는데 극단적인 여소 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우리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완팀. 우리가 체코원전에서 완팀이 승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요 강조하는 것이 레토릭,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대통령의 의사가 확실하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내일 만찬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당정관계가 출범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재명이도 한동훈의 대표에 대해서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페북에다가 야당과 머리를 맞대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추구하고 대전환의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당의 역할을 기대한다. 국민의 한동훈 대표님의 당선을 축하한다. 그리고 국회에는 여야가 있어도 국민 앞에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살이즘이야말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이 책무다. 그러면서요. 절망적 현실을 희망찬 내일로 바꿔내는 일이라면 저도 민주당도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이거는요. 협력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이거는 꼼수고요. 여기에서도 먹살짐을 팔아내는 이 이재명이를 보십시오. 그리고 국민 앞에 민생 앞에를 강조했잖아요. 이거는 한동훈이한테 지금 공작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의 눈높이, 과제, 앞으로 당 운영에 그 다음에 민생, 정당 요거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앞에 민생 앞에 요 말을 놓고 그 다음에 포퓰리즘, 먹살이즘 지 홍보하는데 지금 나서고 있는 이 한동훈의 당선을. 그래서 초능도 아껴서 본인의 이미지 고양. 그게 자기가 한동훈을 리드해 나가는 모양새를 보이려고 지금 심리전에 나섰다. 이 대국에서 공작에 나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재명의 이 꼼수. 여기에 넘어가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중앙지검장이 반란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마디에게서 제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제 중앙지검장의 입장문 내용을 보면은요. 이 본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조사에 응할 수 없다. 확고하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수사와 관련해서 이미 말이죠. 김경목 부부장검 수사가 반발했는데 중앙지검장이 이 반발한 김경목 부부장검 수사를 말하자면 이제 방탄해 주는 것이죠. 리더로서 당연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김경목 부부장검 수사가 반발한 것은 내가 열심히 수사밖에 안 했는데 나를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거 화가 난다. 그리고 회의감이 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예.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탄을 치면서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조사에 응할 수 없다. 요렇게 분명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응할 수 없다. 마무리될 때까지. 그러면서 굳이 조사를 하겠다면 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조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세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건을 지휘했던 1차장과 4차장. 왜냐하면 1차장은 형사 1부장이고요. 4차장은 반부패 2부장이거든요. 그리고 수사팀, 이거는 절대로 진상조사든 감찰이든. 왜냐하면요, 진상조사로 시작했지만은 이게 감찰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좀, 이 전망들이 지금 아주 급부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수사팀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G라인 그리고 수사팀을 제외하고 내가 혼자 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요게 이 쟁점이 뭐냐. 그러니까 이 김 여사 조사를 둘러싼 대검하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사이의 쟁점은요. 총장 지휘권 의뢰와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요. 요거 일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요. 이 핵심적으로 보면 요거 우선 좀 더 늘리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쟁점으로다가 대립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총장 지휘권을 위배했다. 근데 총장권 지휘권 위배가 아니라, 왜? 수사 지휘권에서 배제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이제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한 내용은 검찰총의 소환 조사라는 건데, 검찰총의 소환 조사가 지금까지는 이제 공개조사, 포털라인에 세워서 망실을 주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원석이는 나쁜 사람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비공개 검찰총장 조사. 그러니까 중앙지검만이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로 가까운 서부지검도 관계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왜 위반했냐? 요거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쟁점이 된 거고요. 세 번째 내용은 그러면 왜 명품백 보고 오케이 그럼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주가 조작 사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명품백 보고는 왜 지연시켰느냐? 왜냐하면 명품백 문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 2시간 늦게 지금 검찰총장한테 전화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지를 한번 쭉 먼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7월 20일 날 경호처 부속청장에서 12시간 대면 조사를 했어요. 토요일 날 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10시간이 지나서 사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 11시 반쯤에 보고를 한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이제 전화로 보고하고 나서 집에 가서 보고를 했더니 집에 문을 안 열어줬다.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이제 이 패싱 논란이 확대되면서 이원석 총장이 22일 날 출근하는데 말이죠. 월요일 날 출근할 때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사퇴도 고심 중에 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아까 말씀드린 그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고 그리고서 이제 이창수 지검장이 대면 보고를 하고 여러 차례 사과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도이치모터스 수사 지휘권을 갖다가 복원해달라. 이러한 검찰총장의 요청이 있었지만은 사실상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지금 거부했다. 여기까지 지금 보도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3일 바로 오늘인데 오늘 대검에서 말이죠. 총장 지휘 위반에 대한 그 중앙지검 요거를 검토하고 그리고 이성열 총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수 청문회는 출석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이창수 지검장은 대검에 진상조사는 나만 받겠다. 이렇게 반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인데요. 그럼 쟁점이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둘이서 싸우고 있느냐? 이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핵심이 뭐냐? 총장 지휘권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왜냐? 총장이 뭐라고 지휘했느냐? 비공개 청사 소환을 원칙으로 관련 논의 과정을 보고하라. 누누이 지시했다는 건데 수사팀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검 입장에서는 이런 진상 파악에 나선 근거는 바로 총장의 지휘 감독권 그리고 수사팀의 보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검찰청법과 검찰보고 사무규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는요.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는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조사를 한 이후에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지침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청 소환 조사가 원칙이었냐?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공개 청사 소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소환을 해서 고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총장은 어느 청사가 됐든 간에 검찰청 청사에서 대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조율 과정에서 제3의 장소 등이 제한될 경우에는 대검에 보고하고 함께 검토하라고 수사팀에 여러 차례 지시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장이 김 여사를 포트라인에 세우려고 했다는 비난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대검이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헌정사 최초의 현직 영부의 조사라고 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팀이 총장을 배신한 것은 초유의 사태다. 그래서 이거는 진상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공개 소환이라고 하는 이원석 총장이 지시한 거 이거는 형사사건 공보 규정에 명시된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다만 조사 장소를 검찰 총사로 한정한다. 이러한 조항은 규정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 피의자들이 검찰청 조사실에서 그냥 받을 뿐이에요. 조사를. 그래서 총장 보고 의무 역시 사전 보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장 보고가 꼭 사전 보고만 의미하는 거냐? 사후도 보고되어 있다. 왜냐? 이 사전이나 사후지 않은 보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반론도 있어요. 그런데 중앙지검 입장에서는요, 김 여사가 이런 이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조사를 갖다가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차선택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실제 수사팀은 한 달 전쯤에 이 총장한테 명품백 사건은 청탁금지법상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청탁인연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환이 어려워서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보고했고 그리고 이 총장이 그때 그래도 소환 조사를 하라고 거부했기 때문에 이거는 김 여사 조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약간의 변칙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명품백 보고가 꼭 지연된 것이냐 이게 쟁점인데 왜냐하면 20일 날 밤 11시 30분에 보고를 했는데 이때는요 이미 도이치 사건 이 조사는 이미 끝났고 그리고 명품백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2시간 30분이나 지난 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조사 장소였던 경호처 부속 총사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반입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호처 이런 경호시설이었기 때문에 총장 보고가 지연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검에서는 경호처 보안이 우선이냐 총장 지시보다도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창수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 이제 사과를 했다. 그래서 이 진상조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이창수 지검장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이럴 때 지휘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총대를 매려고. 당연히 총대를 매는,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뭐 대부분이 다 반란하는 거라 뭐 반란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반란이라고 봐서는 되지 않고 당당하게 이원석 총장도 아무 이유 없이 검사들 탄핵하려니까 나를 탄핵하라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수사와 관련된 그 지휘권에 있던 검사들, 그러니까 검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나를 탄핵하라 반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중앙지검장의 입장은 극히 당연한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원석 총장이 이제 결국은 지금 용산 윤 대통령과 이 각을 세울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이 그 갈등 관계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결정적 계기는요, 작년 9월에 지금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이제 유차원한테 이 거부가 됐잖아요.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이런 보도가 지금 이제 중앙일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9월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갈등 관계에 돼 있었고, 두 번째 갈등 관계를 심화시킨 원인은 금년 1월 달에 이원석과 한동훈과 그리고 송경호, 이 검찰 트리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금 김건희 여사를 검찰총사로 소환 조사하겠다. 이런 의사가 지금 대통령실로 전달이 되면서 말하자면 이제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9월 달에 그렇게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이원석 총장의 수사 지휘 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러면서 이제 발단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 여사, 이 동여사, 몰카가 공개되면서 영부인 리스크화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용산에서 주가 조작 사건은 왜 아직도 종결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검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갈등이 이제 커지기 시작했는데, 요게 수면 위로 폭로가 된 것이 금년 1월 달에 송경호가 말이죠. 법률비서관실을 통해서 비공개 소환 조사를 타진하니까 대통령 내부에서 이거 이원석이가 대통령을 직접 겨누고 있구나. 이런 분노가 폭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지검장도 사표를 냈고, 그리고 이 총장도 사표를 받기 위해서 사표는 내는 소동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중앙지검장 원포인트 인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가 나중에 이제 박성재가 오면서 박성재 지금 이제 검찰총장이 검찰 간부 인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빼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용산에서는 당시 한동훈이가 이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앞세워가지고 불만을 표시한 것이 결국은 지금 이원석과 용산과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기름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정진석 비서실장, 그러면 사자 명예훼손 이 혐의와 관련해서 말이죠. 혐의와 관련해서 벌금 500만 원을 지금 이 항소심에서도 구형을 했습니다. 바로 23일 날 구형, 오늘 그래서 정 실장은요. 최후 진술에서 말과 글이 신중해야 할 공인으로서 무엇보다도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 글을 쓰게 된 진위를 밝힌 뒤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권양숙 여사님을 입양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며 긴 성사를 거치면서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리고 검찰은 2022년도 9월에 정 실장을 약식 기소를 했어요. 약속 기소를 했지만 법원은 이거를 정식 재판에 법원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형사 5단독 박병원 판사가 작년 8월 달에 벌금 500만 원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많은 논란이 야기됐고, 특히 박병곤이가 이 좌파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게 사단이 더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병곤 판사는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작년 11월 달에 엄중주의라고 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최종 변론에서 이 검찰은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실장한테 벌금 50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철저한 반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 벌금 500만 원은 좀 많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